안녕하세요. 주식편집입니다. 주님들과 현대 ADM 그리고 현대 바이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제 현대 ADM이랑 현대 바이오 둘 다 이제 5일선 이탈시킨 좀 조정이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현대 AD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환 청구권 행사죠. 요것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현대바이오도 이제 전환 청구권 행사죠. 12 행사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물량 오버행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부가적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약간 좀 우려스러운 거, 그리고 긍정적인 거, 요거를 제가 뭐 둘 다 말씀을 좀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이게 이제 우려스러운 거라고 해봤자 결국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어떤 게 지금 약간 좀 빨간불인가 요거를 알고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이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전환 청구권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현대 ADM이랑 바이오랑 이제 공시를 보시면은 지금 아시겠지만은 이제 현대 AD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환사채 3회차죠. 3회차에 대한 부분이 이제 235만 주가 7월 24일 날 이제 상장이 됩니다. 전환가액이 이제 1,484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물량이 이제 이 물량만 나오면은 이제 끝이 아니냐, 요것도 봐야 돼요.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더 상장될 물량이 남아 있냐, 이거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대 ADM은 7월 24일 날 상장 예정인 이 물량을 제외하고도요, 이제 추가적인 지금 물량이 더 존재하는데요. 지금 이 다트 공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회차죠, 여러분들은. 3회차 미상환 전환사채, 요게 이제 200만 주 정도로 상장을 하지만은, 이게 이제 상장이 된다 하더라도 대략 이제 550만 주 이상의 추가적인 물량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물량이 상장되면은 800만 주니까요. 토탈 해가지고 이거 주가가 한 번 더 정말 매갈이 없이 이거 밀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결정적인 거는 이제 전환가액이거든요. 1,484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CB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1,600원 또는 주당 1,650원 이 라인은 좀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CB 투자도 이제 투자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개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러한 부분까지 보면은 약간 이제 주가로 인해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 물량으로 인해서, 하지만 전환가액이 이제 뭐 리픽싱이 안 된 이러한 1,484원이다 보니까는 물량이 200만 주 말고도 추가적 상장이 지금 대기에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은 하락은 어느 정도 지금 제한폭인 상황이다. 물론 지금 구간에서 1,800원도 깰 수는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CB 투자자도 사측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투자를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살려줘야 된다. 즉 현대 ADM의 CB로 인한 조정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인 물량이 있어서, 하지만 이 조정의 성격, 근본적인 성격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지금 현대바이오도 어느 정도의 지금 전환사채가 있느냐, 100만 주가 있습니다. 100만 주. 이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만 주의 전환사채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 다만 지금 현대바이오 주가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환 청구권 행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본질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이 전환가액 때문이죠. 이 전환가액이 이제 14,675원 그리고 14,991원입니다. 그러면은 못해도 지금 현 주가가 주당 17,000에서 18,000원은 가져야 얘네들도 겨우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숨구멍을 트일 수 있는 구간이에요. 17,000원에서 18,000원이 겨우 수익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투자를 해서 이거를 이제 행사를 할 거지만은 향후에
추가적인 투자를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측에서도 이제 나중을 또 기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넉넉한 수익권을 뽑아주려면은 주당 2만 원은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오늘 13,920원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 12 물량이 상장이 되지 않은 것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남아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13,920원이죠. 여기에서 시비 투자자가 이거 상장 나오면은 여러분들 이거 손실입니다. 예, 손실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시비 투자자들과 이제 어느 정도 계약은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계약을 또 지켜야 되는 부분도 사측은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물량이 좀 그래도 뭐 많은 건 아니에요. 많은 건 아니지만은 17,000원에서 19,000원 뭐 심지어 투자자들 생각해 준다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2만 원까지는 주차를 좀 해줘야 된다라고 좀 먼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약간 좀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지금 전환사채 청구권 자체가 오버행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가를 떨어뜨리는 이제 결정적인 요소인데 우려감은 들 수는 있지만은 이제 이 평단을 보면은 그렇죠 여러분들 평단을 보면은 이 숨구멍은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제 주가가 현대 ADM도 그렇지만은 오히려 지금 조정보다는 상승의 여력이 매우 큰 상황인 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요거를 좀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죠. 여러분들 이 현대 ADM과 현대 바이오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21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전임상에 대한 성과 이 결과 자체를 구체적으로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결과를 토대로 이제 현대바이오와 ADM은 유럽과 그리고 이제 미국이죠. 미국 FDA의 임상 1상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친다라고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발표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우리가 남아있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 최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대바이오가 무상증자를 진행을 했잖아요. 저는 여기에 사측의 전략도 어느 정도 내재가 되어 있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이제 무상증자를 하면은 단순히 주주분들의 보유 주식 수만 증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재무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좋거든요. 무증을 하면은 잉여금이 이제 자본금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효과를 낳게 되냐면은 장부상의 자본금이 더 커져 보여요. 이게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이동을 하면은 어떤 효과를 나타내냐? 재무 구조가 좀 튼튼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익 잉여금, 이 잉여금 자체가 이제 장부상으로 마이너스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자본 잠식을 뜻하거든요. 자본 잠식. 자, 그래서 지금 현대바이오의 이 재무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지배주주 순이익률 자체가 마이너스 세 자릿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익 잉여금은 안 봐도 비리오인 게 마이너스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면은 자본 잠식을 뜻한다. 근데 이 무상증자를 해서 자본금을 키워주면은 이게 어떤 효과가 나냐? 자본 잠식 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사측에서는 두 가지 의도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못해도 최소 두 가지다. 딱 특정지어서 이거일 것이다. 이거일 것이다.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는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외부에서 투자를 받을 만큼 이제 21일 날 발표하는 거죠. 요 부분에 대해서 이 성과에 대해서도 외부 투자를 받으려면은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재무적으로 봤을 때 최소 자본 잠식은 아니어야 됩니다. 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과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예의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얘가 지금 자본 잠식이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투자를 약간 머뭇거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상대방의 지갑에서 이 돈다발을 한 번에 그냥 꺼내게 하려면은 우리 그래도 자본 잠식은 아니다라는 이 최소한의 예의는 보여줘야 투자자들도 고민 안 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돈을 꽂아준다는 이러한 부분도 또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외부 투자 시선도 지금 현대바이오 측에서는 의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당연히 현대 ADM도
주가 뭐 날개 달고 올라가는 것은 뭐 시간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현대바이오가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또 이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이 현대바이오가 이제 보시면은 요 부분입니다. 이 오가노이드 항암제인 이 젬시타빈을 투여를 했을 때라고 했어요. 그래서 암연 이 뭡니까? 암연관섬 유아세포 CAF가 존재하면은 약효가 이제 거의 없다. 예, 근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여기에 이제 페니트리움을 병용을 해서 어떻게 됐다? 젬시타빈과 페니트리움의 황금 비율로 암세포의 방어벽이 붕괴가 돼서 생존율이 제로로 지금 떨어졌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도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젬시타빈의 원 개발사가 어디죠? 여러분들 젬시타빈의 원 개발사는요 바로 일라이릴리입니다. 예, 그래서 일라이릴리가 이제 젬시타빈에 대해서 1983년 특허를 받았고 이제 95년에 의료용으로 좀 상용화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젬시타빈인데 특허가 지나가지고 이제 시밀러죠. 뭐 셀트리온 같은 시밀러 기업들이 이 복제약을 계속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개발사가 일라이릴리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대바이오가 젬시타빈을 투여를 하고 페니트리움과 병용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분명 이 글로벌 빅파마들 일라이릴리를 포함한 거죠. 글로벌 빅파마들을 분명 지금 의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자 또 보시면은요. 지금 현대바이오가 보시다시피 이제 뭐 파클리탁셀이라든지 베바시주마 PD1 뭐 PD1이라고 하면은 뭐 대체적으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뭐 그 머크죠. 알테오젠과 이제 연관성이 있는 머크. 알테오젠이 고객사죠.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PD1 관련해서도 다양한 치료제들과 병용 시 이 가짜 내성.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월요일 날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여러 병용이 월요일 날 좋은 결과가 뭐 그 이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어가지고 현대바이오와 ADM은 이제 라이선스 아웃 준비를 하거나 여러분들 또는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있어가지고 뭐 지분 투자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뭐 외부 투자 이러한 부분까지 지금 분명히 염두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결국에는 뭐 이제 임상 일상 같은 경우에는 뭐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가노이드 기반으로 일단은 확인한 게 일상은 안정성을 먼저 확인을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안정성 확인이니까는 뭐 웬만하면은 그냥 뭐 패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본 게임은 이제 임상 이상부터입니다. 예, 이상에서는 정말 뭐 대조군 대비해서 플라시보 대비해서 효과가 얼마나 지금 데이터로 잡히는지 요거를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어쨌든 현대바이오와 ADM은 지금 뭐 우려되는 것은 지금 단기에 그거죠. 이제 물량 전환사채 이 청구권 요 행사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기술적으로만 지금 현재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가 주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뽑아줬잖아요. 그러면은 주가라는 게 웬만하면 이 N자 파동을 뽑아주거든요. 그래서 상승이 나오면은 N자 중간 마디에서 조정 나오고 조정 끝나면 다시 N자 뽑아주고 ADM도 마찬가지입니다. ADM도 이거 일봉으로 보면은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뽑아주고 지금 이제 N자 중간 마디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다 여러분들 조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전환가액의 평단이 있기 때문에 이 평단이 대략 한 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지금 주주분들은 저는 좀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구간에서 일단은 N자형 파동의 중간 마디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결과 발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가노이드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나온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 보니까는 거의 뭐 사측에서 언급한 거랑 별 차이 없이 추가적으로 더 긍정적인 부분이 이제 월요일 날 좀 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 N자 파동 뭐 여기까지만 주고 바로 이렇게 오버슈팅을 좀 더 탄력적으로 볼 수도 있는 이러한 부분이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5일선 꺾고 윗골이 달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흔들리시면 안 되는 구간이다라고 강조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현대바이오와 ADM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상법 개정이
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독해지고 있어서 이제 상법 개정의 의무가 결국에는 자사주죠, 여러분들. 이 자사주를 불을 태워버려야 됩니다. 때로는 지금 이제 뭐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사주 비중 자체가 총 상장 주식 수의 40%나 있는 기업이 있어요. ADM은 이제 1.49%밖에 안 됐는데 어떠한 주식은 40%가 넘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훨훨 불태워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없어진다. 그럼 총 상장 주식수가 적어지니까는 품절주가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최대 주주의 지분이 만약에 요거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경영권 위협에 더욱더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외부 투기 세력들이 이 기업 먹으려고 정말 득달같이 달려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께 종목 하나 이 상법 개정 수혜, 저도 이 주식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비중이 지금 현대 ADM이죠. 현대 ADM의 이 최대 주주 지분율 요거 28%를 넘습니다. 자사주 지분이요. 최대 주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다 불태워야 돼요. 근데 최대 주주 지분은 지금 CM판보다 적어요. 5%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이 기업이 로봇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뭐 엔비디아랑 계속해서 지금 테슬라랑 로봇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시세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거들떠도 보진 않는데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로봇도 휴머노이드도. 그래서 요거 제가 좀 한번 챙겨드릴 테니까는 이제 현대바이오와 ADM 주주분들도 이제 이 상승 N자형 파동 요 상승 한번 기다리시면서 이 주식으로도 한번 좀 치고 빠지는 달짝지근한 맛 좀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어떠한 주식인지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요.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상법 개정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PBR 관련주들 그리고 자사주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급등세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 주식 농사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면은 지금 상법 개정에 자사주 활용 제한이라는 게 있죠. 즉 자사주를 마치 대주주의 지분인 것 마냥 활용하지 말고 이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불을 태워버려라. 소각을 하라라고 지금 이 상법 개정에서 명시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주가 상승적인 측면에 있어서 품절주 효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영권 분쟁 또는 외부 투기 세력이죠. 적대적 M&A까지 휘말릴 수 있어서 정말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오히려 연쇄적 호재를 지금 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저PBR보다 실제로 이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결국 적대적 M&A까지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남는 장사를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주식들이 자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발굴을 했는데 바로 자 방산 로보틱스 관련 주식입니다.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총 상장 주식 수는 1616만 주인데 자 자사주 비율을 한번 보시겠어요? 46.23%입니다. 신영증권보다 약간 적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비율 자체가 압도적이죠. 자, 이거를 747만 주를 이거를 다 불을 태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747만 주다 보니까 총 상장 주식수 1616만 주에서 요거를 태워버리면은 869만 주가 총 상장 주식수인데 대주주 비율이 지금 5%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주식 바로 상법 개정 통과 이후에 투기 세력들에게 적대적 M&A까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품절주임과 동시에요. 또한 이 방산용 로보틱스 산업에 있어서도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 해당 기업을 이미 기리나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퓨리오사 AI는 해당 기업과 한국판 팔란티어라는 탑을 쌓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해당 기업은 전파 수집과 교란 그리고 전쟁용 휴머노이드의 공동 개발을 이미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로부터 독점지휘까지 지금 부여를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불과 몇 달 전 손 마사요시죠. 손정희 회장이 최대 주주에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로보틱스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여 본격적으로 전쟁용 휴머노이드 참전을 시작으로 군함 분야까지 손정희 회장과의 영토 확장에 대한 도원 결의까지 맺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해당 기업의 전쟁용 휴머노이드 개발 상황을 좀 보여드리자면 소프트뱅크와 협업 이후 일본에서 거대 로봇 프로토타입을 양산시킨 상황이며 기관총이죠. 머신건까지 장착을 한 이후 유도탄 능력까지 최종 검증을 마친 상황이고 이를 토대로 조종사가 직접 안에 들어가 컨트롤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제로 세간에 이 거대 휴머노이드가 공개가 되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다시 재정비를 마치고 최종 양산 전 단계인 파일럿 테스트를 거치고 있어 이제는 시장이 알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정식 런칭, 출격만 앞두고 있는 이러한 임박한 굉장히 뜨거운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지금 돌파를 시켜서 ATH 즉 올타임 하이의 역사를 새로 쓴 기업임과 동시에 상법 개정 통과로 자사주까지 불태워 버린다라고 하면은 기업의 가치와 맞물려 어디까지 상승을 보여줄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주식입니다. 또한 PBR 같은 경우에는 0.3배로 저평가 중에 심각한 저평가 단계로 간주가 되고 있으며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이 종목으로 하반기 주식 농사를 끝내려는 이런 움직임을 수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 해당 기업의 소프트뱅크와의 로보틱스 합작까지 성사시킨 이 주식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죠.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자, 복권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이 긁지 않은 복권주의 이름이 무엇이고 전수령 방산 로봇 일정은 또 어떻게 잡혀져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제가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을 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